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부처님의 중도 사상과 중도 사상에 관련해서 수행법과 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뇌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라면 뭐 이제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을 걸어라, 어떤 그 삶의 철학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 수행적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실질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의 중도는 어떤 것이냐고 그럴 때 잘 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철학적 의미로만 선언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뇌과학적 의미에서 부처님의 중도는 어떤 의미가, 수행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우리 뇌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뇌 구조인데, 이게 지금 그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인데, 그 이쪽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이게 파란 부분이 전두엽, 요 황색 부분이 두정엽, 이쪽이 후두엽, 이쪽이 축두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수행에 관련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쪽 전두엽은 이 베타파가 나오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공부하는 뇌파죠. 공부, 전두엽. 그 다음에 이 두정엽, 이쪽은 감각 쪽입니다. 감각, 감각 쪽. 이쪽은 주로 이제 알파파가 나오는 쪽이에요. 알파파. 그래서 이쪽 베타파는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파고요. 집중. 이쪽은 요 두정엽, 이쪽 알파파가 나오는 이쪽은 우리가 이완하는 거예요. 이완. 그래서 이름으로 보면 여기가 전두엽, 여기가 두정엽이지만, 뇌파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베타파, 알파파. 또 파의 기능적으로 보면 여기는 집중, 여기는 이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죠. 요거를 뇌 구조학에서는 이걸 중심고랑이라고 그래요. 중심고랑. 중심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노란색인데 더 진한 노란색이 있고, 이쪽에 파란색인데 여기다 더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요 부분이 SM알파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요거를 감각피질, 요 부분을 운동피질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요쪽은 알파파, 요쪽은 베타파인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여기서 나오는 파가 뭐냐? SM알파. 그래서 요 파는 알파적 성격과 베타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명상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완된 집중, 이렇게 하잖아요. 이완된 집중.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SM알파가 여기서, 요쪽은 이완이잖아, 알파파. 그래서 요쪽은 이완된, 요쪽은 집중이잖아요. 집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완된 집중. 그 이완과 집중이 짜루 있는 게 아니고 요것을 같이 포함하는 뇌파가 있는데, 그것이 SM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이완되는 거고, 여기는 완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우주 진리를 깨달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의 철학에서는 쾌락도 아니요 고행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뇌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완전 이완도 아니고 완전 집중도 아닌, 다시 얘기하면 이완 속에 집중이 있는, 요거를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요 두 가지가 이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SM을 바로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우주 원리가 이게 여기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중도 사상이 우리 뇌 안에도. 그것이 바로 SM알파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결국은 이 팔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수행적 언어로 이완됨 집중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깨어 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각성된 상태. 각성된 상태. 그러니까 각성된 상태는 이완된 상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중된 상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완 속에, 편안함 속에 텐션이 있는, 이렇게 요것이 깨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죠. 알아차림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죠. 굳이 얘기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정신적 행위니까 이쪽에 있는 거고, 깨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또 이걸 굳이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무기공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또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하면 이게 순수한 그냥 릴렉스 된 상태로만 있는 걸 무기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 두정엽 상태, 알파파 상태로만 있는 거,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의식이 각성되지 않은 상태, 즉 집중되지 않은 이완만 있는 상태를, 요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런데 또 거꾸로 이 무기공도 문제지만 현대인들이 맞는 게 이완은 없이 집중만 하는 상태. 요건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인들은 무기공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스트레스만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완과 집중이 같이 있는 요 부분. 그 중심 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요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 그래서 요거를 감각 S, 운동 해서 M, 리듬 해서 SMR이 된 거예요. 이제 모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수행에 있어서의 중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것은 뇌 구조상으로 보면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을 얘기하는 거고, 중심고랑을 전후로 해서 있는 요것을 뇌파적으로 얘기하면 SMR파고, 여기는 12Hz, 여기는 13Hz부터 15Hz까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부처님이야말로 2500~600년 전에 이미 최고의 뇌과학자였다라는 게 이제 그 수행과 뇌를 알면 알수록 부처님의 그 성각자적인 그런 거를 더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뇌에 이런 과학도 전혀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뇌의 여러 가지 시냅스를 이제 뭐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고, 어떤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감노수라고 얘기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게 뇌는 소우주거든요.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대우주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SM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또 한번 중도라는 부처님의 사상에 의한 수행에 있어서의 중도는 뭐냐, 삶의 철학에 있어서 중도는 쾌락과 고행의 양쪽에 쓰지 말고 중간에 쓰라는 거고, 수행에 있어서의 그 중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SMR파로서 휴식과 집중이, 이완과 집중이 같이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SMR파를 기르는 것이 깨어있음, 각성을 항상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잠잘 때 보면은, 낮에는 이제 이 앞에서 일하다가 이제 밤에 들어서 집에서 휴식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안쪽에 세타파, 이제 델타파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그 잠을 자는데, 뭐 몽중이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잠잘 때는 세타파, 델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SMR파를 의식에서 이제 놓치는데, 이 파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타파, 델타파까지. 이럴 때 이제
잠자면서도 이제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 꿈꾸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행에서 중도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의 중간이고 이완과 집중의 중간에 있는 구조적으로도 중간에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이 SM 알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뉴로 피드백에 의해서 이걸 이 팔을 장입을 시켜놓고 이 팔을 계속 뇌에다가 피드백을 줌으로 해서 이 팔을 집중적으로 요 앞전에 그 설명에서 그 뇌파 중에 SM알파가 이렇게 그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팔을 그 우리가 그냥 수행에 의해서 그 팔을 그렇게 양성화 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10년, 20년 걸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은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만 이렇게 점수는 몸에 의해서 행해진 점수는 이렇게 과학을 이용해서 좀 하면은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